일상의 뜨거운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시사아직 배송의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입니다. 핫바. 오늘 김석 사무총장님이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죠.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 지부에서 총파업을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 총파업이 진행되고 나면 지금까지의 역대 최대의 지금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좀 많습니다. 보건의료인이라고 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기술직, 그다음에 행정직, 의사를 제외한 여러 직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번 사태는 그동안 골몰대로 골마왔던 네. 그 간호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팬데믹 이후 1년 반이 넘은 긴 시간 동안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버텨주시던 분들이 총파업의 카드를 꺼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을 담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대유행이 2달째 지속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넘나듭니다.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 무거운 방호복을 한 번 입으면 땀복이 된 채 4시간 넘게 환자를 돌봐야 하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간호사 1명이 10명에서 15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그렇게 땀 흘리고 나오거든요. 안 좋아지는 환자를 보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요. 사명감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우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불규칙한 교대 근무는 기본이고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는 열악한 현장. 간호사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작년부터 수차례 간호인력 충원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대책을 외면했습니다.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어떤 점들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노조 측은 지난 18일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국 136개 의료기관이 동시에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기재부 앞에서도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만약 의료 인력 확충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2일부터 노조의 총파업은 불가피합니다. 루트를 통해서 인력 수급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 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절박한 간호 인력난을 호소하는 건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지부에 속한 5,600여 명의 광주 전남 보건의료 노조원들도 파업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코로나19 대유행 한가운데서 전면 총파업 투쟁을 결단했겠는가. 공공의료 확충하라. 더 이상 못 버틴다. 의료 인력 확충하라. 작성인 중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이제 정부는 의료진들에게 말뿐이 아닌 제대로 된 해결 방안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죽하셨으면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실제 방역 현장의 상황은 얼마나 또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뭔지 광주 전남 상황을 전남대병원 최곤종 지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현재 그 현장의 상황을 먼저 전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네. 거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네.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데 규정상 2시간만 일하고 교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만 환자의 중증도는 심하고 또는 인력이 적어서 4시간 넘게 또는 6시간까지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어제 네. 전남대병원 코로나 중증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확진이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들은 인건비를 줄여보겠다고 네. 그 간호사의 근무를 자른다든지 네.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던 간호사에 전화해서 오늘은 나오지 말라든지 또는 환자가 좀 줄었다고 다른 병동으로 파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간호사들의 어떤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한 인력을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느껴지는데 그래도 광주는 그래도 전남은 확진자 수가 수도권보다는 적어서 그래도 안심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재 광주 전남의 의료기관은 많이 부족합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광주 전남은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 특히나 광주는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광역시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이 광주와 울산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의료기관들에서 코로나 환자를 전담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전담병원이 광주의 빛고울 전담대병원, 예. 그리고 전남에는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그리고 목포의료원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부족한 만큼 이 간호 인력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간호사 한 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확진자 수, 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간호사 한 명이 최소 15명, 아이고. 심지어는 20명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미국의 그 간호인력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1998년 캘리포니아에서 레이쇼라는 법을, 그러니까 비율입니다. 간호 인력과 환자 수 비율 1대5로 정했거든요. 네네. 그 상황까지는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년 신규 간호사 충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들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작년에 전남대병원에서 그만둔 간호사 숫자가 한 18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고 배우면 또 그만둬버리고 배우면 그만둬버리고 교육 기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 일에 간호사로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거죠. 네. 환자 곁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그 간호사로 하여금 병원을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거고요. 네. 그 환자 보는 그 일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의사의 일까지도 떠나야 되는 간호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하면서 또 환자를 돌봐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중되는 것 같아요. 정말 열악한 인력 부족 상황 속에서 1년 반이나 이제 버텨오신 건데 분명 개선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보건의료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가장 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10%밖에 되지 않는데 네. 이걸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에 70개 그 중진료권의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충분하게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의 충분한 인력과 근무 조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의료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고유의 업무를 네. 간호사나 또는 일반직 직원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규칙적인 교대 근무죠. 너무 근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네네. 심각하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수많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상대해야 되는 네네. 그런 감정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의 그런 교대 근무와 감정 노동의 특성상 충분한 인력과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간호사들의 문제는 결국 이 환자들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인력 충원해달라, 사람 좀 늘려달라. 변한 게 없었나요? 저희들은 그동안 보건의료 노조는 그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게 핵심이 3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 인력의 확대 이 3가지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보건복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보건복지부도 동의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 또는 정치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뭐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있는 뭐 간호사 제도라고 하긴 좀 뭐하고 간호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통한 방법은 없었는지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안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의료법, 뭐 간호사법 우리나라에 없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의료인 중에서 가장 수가 많은 간호사에 대한 뭐 특별히 간호사법 이런 거는 없습니다. 간호사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간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48년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분리를 했고요. 세계 90개국에 미국과 일본 포함해서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선진국들은 간호법과 함께 간호사 양성과 확보를 위한 법률까지 추가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법으로 본다면 간호사나 또는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 기사 파트들이 의사의 지시하에 하게끔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의료 환경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법으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한다는 것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됐던 노조의 단체 교섭 쟁의 행위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투표가 마무리된 사업장들을 보면 3,479명이 투표를 해서 3,12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9.71%, 90% 가까운 조합원들이 이번 쟁의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혹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9월 2일 날 총파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인력들이 빠지면 아무래도 병원이나 환자들한테 타격이 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물론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 진료라든지 응급 수술은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병원에 찾는 환자분들, 환자 보호자분들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의 건강은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명감으로 올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위드 코로나의 전환의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에서 칭찬과 격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최곤정 지부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사직배송 오늘 배송은 모두 노동 현장의 현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네, 저는 우리의 그 노동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를 매번 고민했었는데 오늘 또다시 법의 그 보호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또 처우를 다시 보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좀 실현할 수 있는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울타리가 아주 튼튼해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더 이상 부당한 처우와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아야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배송은 머나먼 중앙아시아에서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 월곡동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서 홍 장군의 유품을 모아서 특별전을 열었다고 하거든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